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사회팀장 황방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지금이 불금인데요. 불타는 금요일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저는 굉장히 감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 저자들이 쓴 책도 아니고 내용도 뭐 이렇게 아주 재밌는 성격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는 행사 중간중간에 찍으셔서 여러분 각자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데 마구마구 좀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금에 마을의 귀환이 트위터를 점령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을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책을 내고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광고 효과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저희도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따로 말 안 했는데도 책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저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중간중간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한 번씩 사람들 특히 많은 것처럼 해서 많이 올려주십시오. 여기 여기 서울시청 자주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좋네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마을을 주제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을이 정을 나누는 게 기본적인 토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잠깐 하는 시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는지도 좀 서로 물어봐 주시고요. 역시 성북구청장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자, 인사들 많이 나누셨습니까? 예. 이 책 저자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5명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무대가 처음이어가지고 저 옆에 대기하고 있는데 무척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장할 텐데 여기가 박수를 조금만 쳐도 엄청나게 울리는 공간 같습니다. 큰 박수로 저희 이 책 쓴 친구들 환영해 주십시오. 네, 먼저 저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사진부에서 일하는 유성호입니다. 올해로서 사진기자 생활을 한 지는 딱 이제 10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이 시간 저희가 이 책을 만들어내기까지 많은 도움과 가르침을 주신 주민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금요일 저녁 귀중한 시간에 이 자리까지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취재를 통해서 마을의 공동체 취재를 통해서 느꼈던 점은 제가 평생 30여 년 동안 살면서 저 혼자 아둥바둥 저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했었는데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저와 함께 더불어 이웃과 함께 어떻게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더 고민하게 된 취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 것은 이 마을에 귀한 책이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자랑인 것 같지만 저희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랑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치의 즐거움이라는 대담집을 냈는데 서점에서 그 책보다 저희 책이 더 많이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마을에 귀한 책 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주말이나 여유로운 시간대 서점에 들르셔서 저희 마을에 귀한 책 말고도
정치의 즐거움이라는 책도 함께 사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보기와 다르게 아직 입사한 지 2년밖에 안 된 풋풋한 신입 기자고요. 그래서 오늘 행사 진행하면서 이따가 계속 얘기를 진행할 텐데 인사는 그 시간에 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마이뉴스에 지금 편집부에서 일하고 있는 홍현진 기자라고 하고요. 작년에 8월에 정말 더웠을 때부터 취재를 시작해서 영국도 갔다가 올해 또 봄까지 이제 취재를 했던 결과물이 이렇게 책으로까지 나와서 정말 감격스럽고, 저자회에 대한 사실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올 사람이 있을까, 뭐 지인이나 친척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되게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도 이따가 뭐 나중에 또 얘기를 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회부 박소희 기자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그 책 제작 과정에서 크게 기여한 바가 없어서 그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이 자리 서기 전에 그냥 문득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희 취재팀이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을 얹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오랫동안 좀 자취를 하면서 사실 이웃이라는 게 그냥 좀 굳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였는데, 마을 취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하자면 올 가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이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아가면서도 이웃을 알고 좀 공동체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했던 취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고민들을 많이들 공유하고 같이 좀 현실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법 말들을 잘하죠. 그 마지막 저 중간에 한 친구 한 말이 인상적이네요. 저희가 이 마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한테 숟가락을 하나 얹어서 이 책을 만든 것 같다. 저한테도 인상적인 얘기입니다. 처음에 이 책이 이제 나오게 된 게, 저희가 이 책이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 동안, 그러니까 인터넷 신문은 이제 초간지라고 하는데요. 거의 뭐 초단위로 일하라 한다 이렇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일들을 한다. 그래서 초간지라고 하는데, 인터넷 매체에서 8개월을 연재한다라는 게 참 드문 일인데 8개월 동안 47개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영국 취재한 것까지 포함해서 47개 기사를 냈는데, 처음에 이거를 이제 기획하게 된 건 김영주 씨라고요. 서울시 정무부 시장을 하신 분인데, 제가 인사차 이제 우연히 만난 자리인데, 원래는 이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는 이분이 이제 유시민 의원 쪽 그쪽에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어서 국회에서 만날 때는 맨 이제 정치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을 얘기만 계속 한 40분 동안 얘기하는데 마을 얘기만 한 40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말을 한마디 한 게, 없는 사람들은 골목이 있어야 좀 큰 소리 치고 산다. 근데 저도 서울 답심리라는 이제 변두리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 하나 놓고 이 동네 아저씨들이 이 다리 긁으면서 뭐 이렇게 큰 소리도 치고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기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지금 이 책까지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면서 기사 반응이 어떨까 이런 것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따져보니까 47개 기사가 나갔는데 평균 94,000 클릭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사 하나에. 그래서 처음에 이거 가지고 별로 재미없는 것 같다, 마을 이런 걸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좀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저 해외 취재도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저희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거 가지고 해외 취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좀 목에 힘주고 해외 취재도 하고 이런 건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이 나왔는데요. 아까 이제 저희 유성호 씨가 사진 기자가 오연호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 대담집보다 더 많이 나갔다. 맞는 거죠? 이번 주만 그런 건가요? 그래서 오연호 대표가 보시면은 좀 이게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여기 와주신 분들로 보면만 봐도 그렇게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회사에 손해만 끼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는데 그러면서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책 나온 김에 좀만 더 말씀드리면 저 교보문고에서 오늘의 책이라는 거에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국에 있는 교보무대 중앙 자리에 제일 좋은 자리에 책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출판사 관계자들 투표를 통해서 뭐 그 순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저희 출판부 쪽에서 꼭 광고 방송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 오늘 초대 손님으로 잠깐 인사 말씀드릴 분으로 이제 성북구청장 김영배 구청장님을 잠깐 모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분을 모시게 된 거는 책이 나오자마자 한 번에 다량 구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결례고요. 이거는 팩트긴 한데 저희 책에 성북구가 이제 두 마을이 등장합니다. 이제 실제 기사에는 더 있는데 책으로 이제 추리면서 두 마을이 들어갔는데 성북구 장수마을하고 장수마을은 이게 마을 공동체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서 대선 후보들이 그 무슨 주택 공약이라든가 이런 문제 발표할 때 장수마을을 가서 하시더라고요. 장수마을하고 정릉 생태마을 이 두 군데가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마을은 국가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들로 우리 김영배 구청장님 모셨습니다. 모셔서 잠깐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리시죠? 안녕하세요. 성북구청장 김영배입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벌써 마을의 귀환이라고 하는, 이제 정말 시대를 꿰뚫는 그런 책 제목부터 범상치 않고, 또 무엇보다는 이 사례들이 다 기자분들께서 이 발로 직접 쓴 우리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향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렇게 몸으로 직접 그 마음으로 이렇게 쓰신 책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 또 영국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곳을 가서 그런 시각으로 동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것인지를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쓴 이런 책이 사실은 최근에 뭐 여러 책들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다가 이 뒤를 보시면 마을, 도시를 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는데요. 도시는 있는데 마을은 없고 주민은 있는데 이웃이 없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마음 돌보미 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분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통장하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 분이 계신데 계속하면 퉁퉁거리고 뭐 하려고 그래 하고 음식도 잘 문도 안 열어주시고 갖다 놓으면은 썩어서 버릴 때까지 잘 먹지도 않으시고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성격 참 고약하구만. 그래서 동네에서 왕따 같은 그 집 내 네 가구가 사는데 주인집하고 다 합쳐서 세 가구가 그분하고 이야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주변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자기 마음 돌보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가는데 이제는 왜 늦게 와? 오늘은 나 이제 관심 없어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진짜 살면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구나. 라고 이제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아까 지금 그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과연 그게 우리가 공동체냐? 우리가 공동체 속에 살고 있냐? 이런 고민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사실은 관통하는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끝없는 경쟁 속에 나만 잘 살기 위한 방식만 익숙하게 살아왔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만 계속 어찌 보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패러다임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동, 연대, 공동체, 함께, 더불어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정말로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거는 원리적으로 협동이라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 되는데 저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협동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라고 봐야 되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곳,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나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우리 서울시 이 대도시에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제 증거가 바로 이 책이고 이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는 이것이 이제 정착돼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언론인들께서 이렇게 깊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책으로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사실 대단한 지금 진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뭐니 해도 책 출판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덕담은 많이 사보자입니다. 책은 사봐야 됩니다. 저는 책은 꼭 사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주변에 이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많이 사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불어서 박원순 시장께서 시작한 이 서울시 전체에 이 뿌린 씨앗들이 또 우리 구청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먼저 하고 누가 더 잘하느냐의 문제보다는 누구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런 일들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분들 아시는 분 중간중간에 계신데 함께 이렇게 많이 활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저도 이거 많이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배 청장님한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요. 이 책의 주요 두 저자입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홍현진 기자하고 강민수 기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PT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기자들 중에 언론인들 중에 어느 수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만 현장을 다니고 이 마을 공동체 이 사안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다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들 중에 고민한 것으로는 기자들 중에는 이 두 사람이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가장 뛰어나다고 가장 많은 경험과 공부를 했다고 취재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분 모셔가지고 이 PPT 설명 들으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 보니까 더 반갑죠? 예. 앞서 소개드린 사회부에서 일하고 있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번 마을의 귀한 영국 취재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비행기가 뜨면서 저 스스로도 엄청 어메이징한 느낌을 받았는데, 영국 도착해서 9박 10일 동안 취재를 하면서 계속 서프라이즈, 와우, 막 어메이징 이런
단어들을 연발을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서와 다르게 영국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역사와 깊이가 다르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잉글랜드와 서울 마을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가 영국에서 취재했던 것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그리고 네.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기념샷을 찍었고요. 네, 이어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스프링힐 코하우징입니다. 런던에서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기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스트라우드라는 지역에 있는 스프링힐 코하우징입니다. 예, 계속 영어가 계속 많이 나오는데 발음이 어려운데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프링힐 코하우징은 말 그대로 옹달샘 언덕이라는 곳이고요. 생긴 지는 10년이 됐고 35세대에 80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살부터 80살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살고 있고요. 스프링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커먼하우스라는 공간입니다. 이 코하우징은 서로 개인 공간은 존중하면서도 커먼하우스를 공동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여기가 바로 주민들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1층에는 목재 작업장이 있고요. 그리고 공용 세탁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커뮤니티 룸이라고 함께 여기서 노래를 부르거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식당이 있는데요. 식당에서 매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이 되면 사람들이 같이 밥을 해 먹습니다. 그래서 4명이 한 팀을 이뤄서 밥을 해 먹는데 식사는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달에 어른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식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무리 바쁘게 살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서로 얼굴을 보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한 주민의 말로는 처음에는 엄청 서먹서먹했지만 이렇게 같이 밥을 해 먹으면서 가족보다 더 친하게 지내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의 스프링힐 코하우징이 있다면 서울에는 성미산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굿닥터라는 드라마에서 간호사로 나오고 있는 고창석 씨가 뚝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에 관한 다큐멘터리 경계도시 1, 2편의 홍영숙 감독도 호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게 된 이유는 밖에서 술 마시기가 귀찮아가지고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이 놀기 위해서 만든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스프링힐 코하우징처럼 지하 1층에 공동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함께 술 마시고 아이들은 뛰어노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미산 마을에는 이 공동주택이 처음 2008년에 생겼는데 그 이후로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소행주라는 이름으로 성미산 마을에는 이제 3군데가 생겼고요. 재미난 마을이나 전국 각 지역에서도 소행주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트랜지션 타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트랜지션 타운을 직역하면 전환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라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친환경적인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영국의 토트네스 지역에서부터 시작이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의 35개국으로까지 널리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랜지션 타운 중에 런던 브릭스턴 지역의 리메이커리를 다녀왔습니다. 리메이커리.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만들기라는 뜻인데요. 이곳은 이제 벌어진 주차장을 개조해서 지역의 자원을 재활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은 컴퓨터나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제가 처음에 취재를 갔었을 때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엄청 엄청 빠릿빠릿하고 빠르게 이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이곳은 엄청 설렁설렁 느릿느릿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취재할 때는 올해 8월이면 공사가 완공돼서 이 공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 공사가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취재했을 때 올 크리스마스는 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리메이커리는 주민들이 자발적인 그 참여로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의 지시나 통제 없이 자유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트랜지션 핀즈버리 파크인데요. 저희 숙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핀즈버리 공원의 커뮤니티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트랜지션 타운이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꽃을 심거나 묘목을 옮기거나 그래서 목재를 자르는 일을 활동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큰 축제를 열어서 트랜지션 타운이 어떤 개념인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트랜지션 타운이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이제 성대골 마을로 실현됐는데요. 이곳은 그 자식 교육을 걱정하던 엄마들이 직접 돈을 모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011년 후쿠시마 사태가 일어나면서 엄마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외부에서 강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특강도 듣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움의 과정이 이제 성대골 절전소라는 이름으로 실현화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사진에 보시면 이제 벽에 절전소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 가구당 매달 얼마만큼의 전기를 사용했는지를 그려놓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끝에 사진을 보시면 이제 겨울에는 온풍기를 틀어놓고 화석연료 없이 온풍기로 생활하는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 걱정을 시작했던 엄마들이 이제는 지구를 걱정하는 마음까지 이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성대골 마을의 주민과 아이들 20여 명이 다음 주에 독일로 현장 합서를 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에너지 잘 마을 5군데를 9박 10일 동안 돌아본다고 하는데요. 또 그 성대골 절전소와 그리고 독일 이야기까지 그 성대골 마을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잉글랜드와 서울의 마을을 비교했고요. 다음으로 홍현진 기자가 영국 마을 만들기의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SM 매니지먼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홍현진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이크 울렁증이 좀 있어가지고 아침부터 되게 촌스럽게 막 배탈이 나고 아까는 물을 잠깐 마셨는데 막 사례가 들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강민수 기자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경청을 해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족하게 하더라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국 마을 만들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중점적으로 봤던 개념인 SM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한국에 있는 마을 공동체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재를 하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공통적으로 많이 들었던 고민이 바로 공간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강민수 기자가 소개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 다 뭔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한국에서는 곧 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임대료도 장난이 아니고 마을 개혁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지금 방금 말이 너무 빠르다고 사인을 주셔가지고 천천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마을개혁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가 비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났던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려고 하는 이제 주민들 가운데서는 커피숍 같은 데 가서 모여서 모임이라도 하려고 해도 또 커피값도 요즘 막 4-5천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좀 고민이 생기는 이유가 한국에서 공간이 곧 돈으로 인식이 되고 실제로도 또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이 공간의 개념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한 예가 에셋 매니지먼트라는데 여기에서 에셋은 자산이라는 뜻이고 매니지먼트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경영이나 경제 이런 쪽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인데 이 마을 공동체에서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마을 공동체 조직이 정부나 지자체 혹은 민간으로부터 사용을 잘 하지 않는 토지나 빈 공간을 빌려서 이 공간을 일단 얻게 됐잖아요. 이 자산을
자산을 이전을 받아서 이거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인데 저희가 이거를 책 이제 뒤쪽에 제일 뒤쪽에 보시면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셋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중점적인 사례들을 짧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두 아리따운 여성분 뒤에 있는 이 공간이 커밍슨 클럽이라는 이런 곳인데 아까 제가 에셋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사용하지 않는 토지나 빈 공간, 그러니까 빈 공간이 되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한 50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인데 이 곳은 10년 동안 세입자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가 그냥 건물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빈 공간으로 빈 집처럼 빈 가게처럼 그렇게 있었던 곳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이제 커밍슨 클럽이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여기에서 상당히 다양한 주민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지금 제가 민화일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가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이 민화일 스페이스에서 이 건물주랑 이제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임대를 한 다음에 임대를 하는데 여기서 임대료가 중요한 게 단 한 푼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임대가 어떻게 이렇게 50평 정도 되는 공간을 공짜로 쓸 수 있게 되었냐? 이 사회적 기업이 임대를 그러니까 그 건물주한테 임대를 하게 됐을 때. 영국에서는 이제 자산 이전이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게 사회적 기업처럼 이런 비영리적인 그런 단체에 공공을 위해서 이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영리적인 단체에 자산을 이전을 해주게 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80% 정도까지 세금을 싸게, 그러니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그냥 놀리기만 하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세금을 그냥 조금만 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커밍슨 클럽 앞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를 전시를 해놔요. 그래서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작업 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하고 이 안에 보면은 그냥 공간 말고도 뒤쪽에 뭐 주차장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서 뭐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뭐 영화 상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원래는 여기가 그냥 10년 동안 빈 공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뭔가 좀 그런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임대료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관리비 정도만 이제 그러면 여기 주민들은 그러면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관리비라고 해봤자 이제 뭐 전기세나 뭐 난방비 이런 거 정도만 내고 자유롭게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 가게 옆에 보면은 모자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모자 가게가 뭐냐면 이 가게, 그러니까 이 커밍슨 클럽에서 모자 전시를 한 2주 동안 한 거예요. 한 할머니가. 그랬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 미나일 스페이스에서 이 근처에도 빈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빈 가게 하나를 또 임대를 해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이 할머니는 그냥 관리비 정도만 내고 개인 그 모자 샵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미나일 스페이스라는 이 사회적 기업이 그런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활로를 개척을 해줬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있어서 자산 이전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지금은 아까 전에 민와일 스페이스라고 했는데 민와일은 뭐 잠시 동안, 한동안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소개를 해드릴 마을 공동체들은 이 마을 공동체 조직이 하나의 사업체가 돼가지고 사회적 기업처럼 해서 이렇게 자산을 뭐 정부나 지자체, 뭐 민간으로부터 이전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성공적인 그런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을 한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분이 도미닉이라는 사람인데 이 HCD, 해크니 코오퍼레이티브 디벨롭먼트 해서 한국말로는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회사라고 저희가 해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있는 건물이 저희가 이제 영국을 방문을 했을 때 3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는데 좋았단 말이에요, 되게. 근데 이 건물 역시 구청으로부터 임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임대료는 얼마나 좋냐 했더니 통후추 한 알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래서 통후추 한 알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하지 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부터 영국에서는 땅을 그냥 놀리면 안 되니까 부자들이 소장농한테 통후추 한 알만 주고 그냥
땅은 그냥 농사를 짓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공간의 개념이 좀 다르게 생각이 되는 게, 뭐 우리 같았으면은 그냥 놀리는 땅이 있어도 그냥 남한테 그냥 뭐 공짜로 주느니 그냥 안 짓고 말지, 좀 이런 식이라면은, 영국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뭐 통후추 임대, 뭐 페퍼콘 렌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렇게 빈 그런 쓸만한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써온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자산 이전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해크니에서 그러면은 그 3층짜리 건물을 어떻게 통후추 하나만 주고 임대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지역이 세계 2차 대전이 터진 이후에 그때 폭탄을 맞았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도 폭탄을 맞아가지고 거의 그냥 폐허 같은 수준이었으니까, 그래서 막 무단 점거자들이 이제 막 들어와서 막 그냥 무단으로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냥 골칫거리였던 거예요, 구청에서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냥 여기를 이제 그렇게 막 폐허처럼 그냥 놔두느니 이곳을 뭐 마을 주민 공동체 조직한테 줘가지고는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대단한 게, 여기 뒤에 있는 사진에 보이는 게,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 3층짜리 건물을 처음에는 임대를 했다가 지금은 이 지역에 있는 80개 정도의 그런 점포를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다 그들이 임대를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저희가 여기가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조직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임대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임대를 할 때도 저렴한 값에 임대를 해준다든지, 사회적 협동의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준다든지. 그리고 지금 옆에 보면은 여기가 질레트 스퀘어라고, 원래는 상당히 원래는 주차장이었는데 마약 같은 거 막 운반하고 막 이런 식으로 우범 지역으로 사용되던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이곳을 해크니 이 협동조합 개발회사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상당히 많은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지자체랑 연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문화단체, 그리고 뭐 기업이나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은 활동을 한 곳입니다. 네. 예, 지금 3분밖에 안 남았다고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헐 지역에 있는 굿인 디벨롭먼트 트러스트라는 곳인데, 이것도 아까 해크니에 있는 그 해크니 협동조합 개발회사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런 작은 파란색 가게 보이시죠? 이렇게 작은 가게를 구청한테 임대를 해서 시작했다가 수익 사업을 점점 버려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좋은 건물을 갖게 됐는데, 상당히 인상이 깊었던 게, 저 건물에 가면은 구청에서 처음에 이 마을 주민 이 조직이 이렇게 구청에서 이렇게 작은 가게를 임대를 해가지고는 사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저 옥타곤이라고 하는 저 건물 안에는 구청의 조직이 일부가 임대를 해서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지급을 하고 있고, NHS라고 해서 영국의 국립 그 의료기관도 여기에서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임대를 통한 수익은 또 다시 주민들이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지속 가능한 그런 모델이 아닌가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이런 에셋 매니지먼트랑 비교를 할 수 있는 사례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지금 김영배 성북구청장님이 꼭 오셔서는 아니고 사례를 뽑다 보니까 여기가 나왔는데, 성북구의 정릉 생명평화마을이라고, 여기도 저희 책에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도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 만다 막 30-40년 막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 달동네에 빈집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빈집에 예술가들이 들어가가지고는 여기를 좀 개조를 해서 뭐 레지던스로 만들기도 하고, 작업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영국하고 약간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개발 기대가 있어서인지 이렇게 빈 공간임에도 집주인이 그렇게 싸게 임대를 해주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박소율 기자가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박소율 기자가 결혼을 한다고, 다음 가을에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다음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사진 찍던 아까 친구인데, 그 친구도 11월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 비상이 걸렸는데, 선배들이. 그래서 정말 막 개라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서울에 이제 21살 때 대학을 들어오면서 서울에 와가지고는, 지금 제가 30살인데 10년 동안 살면서 집을 얼마나 옮겼나 계산을 해봤더니 9번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기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을이라는 게
정말 추상적인 개념처럼 느껴지고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작년에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그 책을 보시면 제가 저자 소개에 취재를 하면 상당히 대안적인 삶을 꿈꾸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걸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 PT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책을 보시면 이렇게 좀 정말 대안적인 삶을 사는 그런 용기 있고 정말 뭔가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심장이 두근거리십니까? 저는 두근거립니다. 왜 그러냐면 PT를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결혼 얘기만 막 하고 하는데 지금 한 명이 결혼을 했고 여기 있는 사람 3명 포함해서 4명이 이제 올해 결혼을 한다 그래서 축의금 낼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재밌는 내용일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조시는 분 거의 없이, 필기하는 분들도 있고, 막중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로, 오늘 초대 손님들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유창복 센터장님. 와 계시죠? 올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삼각산 재미난 마을의 이상훈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우리 두 기자 같이 좀 올라오시죠. 예, 저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는 게 한 1년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을 사업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박 시장님이 취임 때부터 말씀을 하셔서 시민사회에서 풀뿌리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한 1년 준비해서 지난 8월에 오픈해서 이제 만 1년이 됐습니다. 거기 센터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유창복입니다. 안 나오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삼각산 재미난 마을,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마을 이름을 재미나고픈 마을이고요. 마을에서 늘 일꾼, 사무국장으로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라고 하는 노동시간에 허덕이고 있는 이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미난 마을인데 그렇게 소개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자, 이분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셨고 또 많은 일들을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저희가 이제 궁금한 질문들 좀 드리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면서 참가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이제 질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토대로 오늘 이 대화 주제 질문들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여기 같이 자리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보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에는 없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두 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마을 취재를 하면서도 제가 경험하기도 했고, 잘 되는 마을 공동체 사례로 이제 소개되는 성미산이나 삼각산 재미난 마을 같은 데 가보면 애들이 어른들 보고 이제 별명을 부르면서 성미산 마을에 사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토끼라고 마을에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고리타분한 친구인데 동네 애들도 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유창복 센터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짱가라고 불립니다. 근데 그 별명으로 그렇게 호칭하는 것에 대한 지금 제가 알기로 유창복 센터장님이 61년생이신가 그런데 그럼 우리 나이로 이제 52
둘, 셋 이렇게 되셨는데 이 별명으로 불리면서 이런 것에 대한 뭐 거부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좀 없으셨는지. 제가 별명이 짱가예요. 짱가 아시죠? 짱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 별명이 짱하고 우리 집 애가 머리통이 조금 찌그러져서 짱구예요, 별명이. 그래서 괴산으로 귀농하는 한 엄마가 너도 뭐 하나 지어라. 그러니까 둘이 짱이니까 뭐 짱 하다가 짱가 하라고. 근데 짱가가 다른 로봇과 다른 특질을 아십니까? 직접 기동을 한답니다. 누가 조종사가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에 국산이랍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알려줬어요. 제가 동네 들어가면 여기 저 끝길까지 가는데 마음 먹으면 5분에 걸어가는데요. 마음 먹으면 1시간 반도 걸립니다. 길 가다가 하도 사람들 많이 만나는데 저보고 짱가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짱가라고 부르면 다 동네 사람이고 그래서 어른들은 저한테 다 존댓말 쓰고 애들은 저한테 다 반말을 씁니다. 저는 그런 풍경이 너무 좋고 행복하고 이 별명이 짱가여서 애들이 쉽게 잘 불러줘서 저한테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아서 뭐 저는 너무너무 좋은 별명입니다. 혹시 반말하는 애들은 없나요? 뭐 그냥 친하다고 인사할 땐 반말하고요. 뭐 500원 달라 할 때 이럴 때는 가끔 존댓말 하기도 해요. 그렇죠. 똑같은 질문을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이 별명으로 편말로 주고받는 건 되게 행복이에요.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안 해봤으면 말을 말아야 되고요. 이게 예, 행복합니다. 이 다른 세대랑 그렇게 소통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삼각산 재미난 마을에 삼각산 재미난 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 행정교사를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본명을 몰랐어요. 동네 주민들을. 이 수업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제 본명을 그때서야 알게 됐었는데 이 별명을 보면 이 사람이 이래서 이 별명을 썼구나 라고 하는 그렇게 연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서 별명을 부르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죽기 전에 꼭 별명 하나씩은 꼭 갖고 관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에 들어가는 데까지 하시네. 자, 여기 저희 토크쇼에 이제 신청하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질문도 아마 있을 것이고요. 이제 뭐 신청해놓고 이제 못 오신 분들 질문도 있으실 텐데, 이걸 제가 이제 두 분, 양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나눠서 좀 질문을 조금씩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마을 공동체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이 기본적인 게 될 텐데요. 이 중에도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텐데,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금 자기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출발을 하고 싶은데,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안산서 살다가 성미산 마을로 이사를 갔어요. 우리 집 애가 5살 좀 된 머스맨인데, 이거 암담하더라고요. 애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건사해야 되나, 견적도 안 나오고, 그냥 뭐 공부 잘할 것 같지도 않고, 노는 건 또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둘 다 맞벌이고, 이러다가 공동육아가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딱 접고 이사를 왔어요. 저는 내 새끼 좀 어떻게 좀 잘 키워보려고 동네로 이사를 왔죠. 한 3년 지내니까 애야 뭐 대충 어디 유치원에 가든 잘 크잖아요. 그리고 공동육아 유치원이 잘 놀리기 때문에 애는 뭐 물 만난 고기 잘 크고요. 한 3년 전에 제가 재밌는 거예요. 저는 딱 어떤 느낌이냐면요.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하는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졌어요. 그것도 한 20년 넘게 만에 어른들하고 그 젊은 시절 막 이렇게 이해관계 없이 그냥 좋아서 열정으로 이렇게 막 밤새 술 먹고 또 뭐 하면 또 그 몇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술 먹고 한번 지르면 또 그 일이 돼요 또. 한 번 되니까 그 다음에 더 잘 되고 막 이게 사고 치는 것도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 재미에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또 여기까지 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냐고 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 만들게 하려고 동네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마을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살다 보면 되는 거지. 만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절실한 거, 내가 제일 아쉬운 거, 그 다음에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요거 안 하면 너무 억울한 거. 자기가 진짜 하고 싶으면요, 옆에 주변 사람 꼬시게 돼 있어요. 그럼 넘어가 주는 사람하고 같이 그냥 일을 저지르면 그게 마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 때문에 이사를 와가지고 축제 때 축제 기획하는 일에 제가 호들랑 빠졌어요. 애들 어린이날 축제를 하는데 그 산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20살 때 막 이때 그 축제 기억이 막 나가지고 동네 아빠들하고 신이 나가지고 한 일주일간 그걸 준비를 해서 축제를 열었는데 동네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내가 원래 무대 체질이었지. 우리 이렇게 놀아야 되는 거였어. 왜 잊고 살았지? 거기서 완전히 필이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상우 국장님은 이제 국장님이신데 산나물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예? 산나물은 아니고 산도적 같은데 이 다음 질문을 이상우 국장님한테 산나물한테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마을 공동체 구성을 어떻게 하신 건지 시작을 마찬가지 시작. 예. 상가산 재미난 마을도 98년도에 이제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같이 시작은 했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마을 공동체나 마을 살이에 본격적으로 이제 참여하게 되고 그 재미를 느끼게 된 건 이제 목공소를 이제 준비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마을 목수 공작단이라고 마을에서 목수로가 되고 싶은 공작당, 공동으로 작당을 하는 단체인데 이게 뜻이 마을 목공소를 이제 만들게 되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것처럼 이제 사진을 잘 찍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나서 어떤 건지 아시죠? 예. 그런데 남한 최대 지하 조직에 취직을 했어요. 95년도에 서울 지하철입니다. 왜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여기가 막 소리가 울리고 무슨 재판관 같기도 하고 이게 참 분위기가 술 안 먹여놓고 이런 거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이렇게 막 쳐다보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하 생활을 하다가 96년도에 때려치고 이제 놀고 있을 때 연극을 하시는 선배가 저 경상북도 청송에서 폐교를 얻어가지고 시골 극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래서 놀고 있다고 하니까 내려오라고 연봉 36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1년 넘게 그 프로젝트를 하는 거였는데 이게 저는 형님 내외가 연극 연출 배우 작가를 다 하니까 저는 이제 나머지를 하는 거죠. 무대 미술, 음향, 조명 포스터 붙이고 이제 온갖 잡부. 극단에서 이러면 다 아티스트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뭐든지 이제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나무를 버리지 않게 되고 그런 거 좀 만들다 보니까 제법 제가 그걸 잘하고 잘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계속 뭐든지 만들어대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시 이제 동네로 왔죠. 살던 대로 재미난 마을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네 걸어 다니는데 전에 안 보이던 것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버려진 나무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집에다 갖다 놓는 거죠. 제가 이제 고래등 같은 지하방에 살았는데 앞뒤 통베란다라 넓어가지고 거기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마누라는 가뜩이나 반지하라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그것마저 막아버리냐고 이제 욕만 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쌓아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 작업을 빨리 하고 싶은데 시골에서는 그냥 비 안 맞게 천막 맞추면 작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도시에서는 이제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을 살리나 죽이냐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하다가 이제 네이버에 우연히 이제 우드워크라고 남한 최대 무슨 또 목공 동아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하소연을 했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먼저 한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덧글이 20몇 개가 쫙 달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간 게 성문산에 있는 가채드 공방 거기 찾아가고 이제 부평구청 뒤에 있는 딱따구리 DIY 목공 동아리라는 데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몇 년째. 오자마자 이제 차 팔고 반지 얻으면서 마누라 몰래 꿍쳐뒀던 돈 700만 원 이렇게 차려가지고 그래서 500에 40만 원짜리 지하 30평짜리 얻어가지고 텅 빈 공간을 보고 이제 목공소가 다 된 것처럼 그 다음부터 이제 저처럼 귀 얇고 경솔한 마을 주민들을 꼬시기 시작한 거죠. 이제 A4 용지에다가
몇 번째다 이렇게 얻어놨으니까 같이 목공할 사람 모여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라고 소문 내듯이 온갖 철물점, 뭐 가구점, 술집, 뭐 부동산 이런 데다가 다 붙여놓고 댕겼어요. 그랬더니 딱 한 달 만에 11명이 모이더라고요. 저처럼 귀 얇고 목공 좋아하는 경솔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이제 목공을 하면서 이제 이게 알게 될 거죠. 이게 이 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 구체적인 것을 널리 소문을 내면 나 같은 그걸 하고 싶은 사람이 나 혼자만 있지 않다 이웃에. 그렇게 같은 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런 작당이 일어났고 또 그렇게 목공소를 차리니까 또 밴드 했던 사람들 자기네도 그러면 연습실 만들겠다고 해서 연습실 만들고 또 옆에 있던 사람들도 자기네들은 바느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규방 만들고 명상하는 사람들은 명상방 만들고 이렇게 서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공통점은 이제 보증금이 다 500만 원이었다라는 이제 공통점은 있고요. 강북구가 좀 싸서 하여튼 간에 이제 하고 싶은 것을 소문내서 하니까 그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최대 이런 거를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것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따가 오신 분들 질문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질문들 또 준비를 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을 하면,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이런 거를 어떻게 발화할 수 있겠느냐,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발성은 끌어내지 않아요. 냅둬요.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을 때까지.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여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 하는 것까지는 신경 안 쓰고요. 지들이 속 터지고 간절하면 해요. 근데 속 터지고 간절할 때 그때 그거에 필요한 정보를 주는 거죠. 굳이 뭐 가서 뭐 하라고 뭐 이렇게 뭐 끌어내고 뭐 그런다고 뭐 말을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다 배울 만큼 배우고 머리도 큰 사람들이 되었다 보니까 대신 이제 어차피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 혼자 안 된다는 것은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사람한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그때그때 잘 던져줘서 꼬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이제 감아야 돼요.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의 전문 용어라고 이제 감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맥주와 소주라든지 막걸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틈 나는 대로 이렇게 감아줘야 돼요. 이렇게 감아줘서 딴 생각하지 않고 풀리지 않게 이렇게 감아주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술을 말아가지고 감는다 이런 얘기인가 본데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육아 및 초등교육 중심입니까? 아까 이 짱가님은 이제 육아, 공동육아로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육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관심이나 이런 영역으로는 확장이 잘 안 되고 연계가 잘 안 된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게 마을 활동을 진짜 하시는 분 같은데, 이건 짱가님께서 답변. 제 경우에는 육아를 하다 보니까, 애 키우다 보니까, 거기 몰입이 돼서 다른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어떨 때 생각이 나냐면, 이렇게 한 3년 키우면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럼 이게 조금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그만큼 여유로워지고, 또 이제 초등 한 3, 4학년 되잖아요. 지가 혼자 다 컸대요. 안 와요. 신랑, 뭐 사고는 안 치면 좋겠고, 별로 바라는 거 없고, 애 키운다고 자기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제 엄마 이야기입니다. 복지가 안 돼요. 40대 초반인데, 애는 둥지 벌써 떠날 준비하는 것 같고, 신랑 있는 돈 많은 돈이고, 복지가 안 되고, 에너지는 넘치고, 이때 찾게 되는 게 같이 아이를 길렀던 엄마들입니다. 그 엄마들하고는요, 신랑보다도, 친정 엄마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관계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못할 얘기였고,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하고 우리 뭐 좀 할 거 없을까? 이제 여기 산나무처럼 작당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를 만드네. 또 무슨 뭐 동아리방을 만드네. 합창을 해볼까? 살사 댄스가 살짝 잘 빠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취미라든지 하고 싶은 것들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애를 키워본 경험이 있으니 우리보다 한 3, 4년 터울이 낮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멘토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뭘 하면서는 거기에 몰입하시고 그게 다음 단계 되면은 자연스럽게 파생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분히 재미있으시면은 저절로 된다고 여유를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좋은 얘기들을, 잘 되는 얘기들만 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사람 사는 게 뭐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마을 안에서도 갈등이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남한 최대 지하 조직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산나무님께서 그런 갈등도 많이 만드실 것 같고, 해결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을이라는 게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갈등들이 다 있죠. 희노애락이. 부부간에도 싸우고 사는데. 그럼 부부간에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죠. 근데 이제 마을에서는 이사를 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갈등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갈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또 해결하는 문화가 있느냐, 또 그런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삼각산 재미난 마을도 가장 중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재미난 학교가 이제 10년 불화설에 입각해서 지금 큰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뒤집어지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다른 건 소통의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제 아이가 이제 6학년이라 저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좀 고학년 부모들인데, 우리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만나서 멱살을 잡든 웃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즘 새롭게 1, 2년 전에 들어온 부모들은 카톡방 열어놓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안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막 서로 막 화나고 희노애락을 즐기는데,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만나자고 그러면 뭘 만나냐고 메일로 달라고 그러고, 그걸 같은 동네 살면서. 이게 어떤 소통을 하는 그 방법이 달라지는 이런 점들은 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만나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모들이 애들한테는 야, 끙 앓지 말고 만나서 얘기해, 만나서 풀어, 친구 전에 말해야지 왜 말 안 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얘기를 못 해요. 내가 저 새끼 안 보고 살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을에서 살면 애들이 커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는 자주 보는 과정 속에서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여튼 간에 만나게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만나서 털어내는 그런 훈련들이 어른들한테는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요, 몰아놓고 스파르타하게 막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그 방법뿐이 없어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똑같은 질문을 짱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부부지간에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여러분 아마 이렇게 돌아보면 부부가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새끼들하고 싸우는 거. 직장에서 싸우면 쫓겨나니까 안 되고. 동네에서도 친하니까 가장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예를 들어보죠. 이게 제가 잘 들은 예입니다만, 이렇게 강 기자님하고 제가 평소에 친하면 무슨 헛소리를 해도 어제 여친하고 또 한판 했구나, 그리고 이러고 맙니다. 그리고 2, 3일 후에 우연히 만나면 뭐 잘 돼가? 이러고 끝입니다. 근데 평소에 이 관계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미운 놈이 바른 소리 할 때 제일 재수없는 거 동의하시죠? 예? 미운 게 가만히나 있지. 이게 뭐냐면, 이게 마음이 마음으로 그대로 전달되려면 뭐가 이렇게 끈이 있어야 돼요. 그건 저희가 수용적, 서로 수용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저 사람 말이 옳아서 제가 동의하는 건가요?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저 사람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 하는 얘기가 곱게 들리는 건 혹시 아닌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찰떡같이 알아주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거 어떻게 만드느냐? 술 먹고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 술 먹고 만드는 거. 놀아야 돼요. 이게 설득해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는 소통 성능이 낮아요. 가면 갈수록. 왜 말하면 할수록 싸우잖아요, 요새는요. 그죠? 보려면 놀면서 공감을 해야 이게 소통 성능이. 특히 관계가 지속되는 관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럼 뭐하고 노느냐? 술 먹고 노는 게 최고다. 이게 몸이 상하니까 요새 이제 조금 나오는 게 예술로 노는 겁니다. 술이나 예술이나 원래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게. 술과 예술의 차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게 저런 모습이 있었어? 저런 때가 있어서 맨날 땡땡 떠더니 막걸리 딱 2잔 들어가니까 세상 푼수가 저런 푼수가 없네?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놓고 편하게 느끼고 이러면서 친밀한 관계가 생길 때 저는 갈등적 요인도 다 먹는다.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강민수 씨가 스프링힐 코하우징 버디 시스템, 이게 영국 갔다 온 그 값을 좀 하려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이 영국에서 갈등 사례, 이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스프링 코하우징을 설명해 드렸는데, 거기는 이제 뭐 술이나 이런 것보다 그 버디 시스템이라는 걸 갖춰가지고 갈등 해결을 돕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버디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친구거든요. 예전에 저희가 메신저로 버디버디 했던 것처럼 그 버디라는 뜻인데, 만약에 제가 짱가랑 이게 오늘 저녁 뭐 먹을까로 싸웠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해결하는 과정에 이제 버디를 한 명씩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황박열 기자를 꼽고, 그리고 짱가는 산나무를 이제 버디로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박열 기자랑 이제 제 얘기를 이제 막 늘어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버디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짱가는 산나물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산나물과 그리고 황박열 기자가 같이 또 두 사람의 얘기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땠고 짱가는 어땠다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나서 이제 사자대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먹은 걸 뭘로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명이서 그 얘기를 공유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영국에서도 뭐 그 갈등 사례가 한국과 다르지가 않았는데요. 밑집 사는 사람이 위에 이제 밤에 세탁기 돌리는 것 때문에 시끄럽다고 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간단하게 해결됐습니다. 바로 그냥 세탁기 밑에 카페트를 깔자. 쉽게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스프링힐 코하우징에서는 이제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요, 스프링 뭐라고요? 좀 그런데, 다 있습니다. 그 수다입니다, 수다. 나랑 수다가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수다가 좋은 건 뭐냐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맞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쟤 이상한 애야. 다 받아주는 거예요. 내용도 잘 모르면서. 왜? 친한 사람이 하소연하면요, 다 들어줘요. 남자들은 그땐 이렇게 해야 돼. 가르치려고 해서 이제 더 싸움이 나지만, 바로 이런 수다와 하소연이 이루어지는 관계에 벌써 문제가 반이 해결이 되죠.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하소연 대회라는 걸 합니다. 수다 관계에서 둘 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뭔가 힘든 사람도 다 모이라 그래요. 주로 연말에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힘든 거 다 하소연 대회를 합니다. 10명이고 20명이고. 근데 거기서 해결책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파하고 나서 뒤풀이 가서 네가 그 하소연한 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바로 해결될 텐데 그걸 끙끙 앓고 있었냐고. 뒤풀이 가서 솔루션이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술판입니다. 말아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지금 굉장히 여기를 바라보는 눈길들이 아주 진지한 눈길들을 제가 받고 있는데, 이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 관련해서 질문이 좀 있으시면. 저희가 영국 취재를 원래 계획을 했던 건 아니고 이게 한 1월 정도였을 거예요. 갑자기 회사에서 말의 기한이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참가한 일이 저희가 2월 22일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2월 22일에 기사가 나오게끔 해외 취재를 해라, 이렇게 1월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마을 공동체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마치츠쿠리라든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소개가 좀 많이 된 편이었고, 저희가 좀 주목을 했던 거는 이게 책의 프롤로그 보시면은 어떻게 영국에 이제 가게 됐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주목을 했던 거는 이 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공간은 돈이고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하면 마을들이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마을 공동체 생겨나는 곳들은 그렇게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좀 자비로 해결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마을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가능하려면 좀 경제적인 자립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례를 찾다 보니까 영국이 그런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국은 또 사회 혁신의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강민수 기자가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트랜지션 타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참 참신하고 혁신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영국을 갔는데, 그때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책까지 내게 됐으니까 만족을 합니다. 네.
저희도 마을에 한 동아리가 한 20개 정도 있어요. 이게 뭐 어디서 지원받거나 무슨 문화재단에 이런 데서 무슨 사업을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렇게 술자리든 뭐 수다를 떨다가 내가 참 그 사진을 배우고 싶은데 그랬더니 요 아래 마을 카페 하나 생긴 데가 있는데 거기 주인장이 사진 작가래.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는 그러면 사진 배울 사람도 좀 몇 명 모여서 사진 배우고, 또 집에서 애한테 그 바느질 가르쳐 주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규방 만들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소통이 되고, 이 사람이 뭘 하고 싶고, 또 이 사람이 누가 뭘 잘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교류가 되면서, 뭐 동아리가 되든 어떤 무슨 공방이 되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하게 되는 단계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런 것들이 확장되면서 더 이상 이제 얼굴로 이제 이 교류가 힘들어지게 돼요. 이제 넓어지니까. 그래서 상가산 재미난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내년 1월달 창간을 목표로 지금 마을 신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논의되고 어떤 또 기록되어지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을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 신문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기자학교라고 하는 것을 명지대학교 그 기록 아카이브 대학원과 함께 해가지고 마을의 다양한 사람, 일, 관계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을 이제 기사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빌라에 사는데 우리 빌라에 12세대가 살면은 내가 12세대의 담당 신문 지국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을 돌리고 또 피드백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 면과 면의 관계에서 더 같이 하고 싶은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이제 확장된 다음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넓게 확장되면서도 그런 내용들이, 정체성들이 이제 정립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을의 미디어를 갖고자 하는 그런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제 전화되는 것 같아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단계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생협에, 이렇게 저희 송내산 마을에 있는 생협은 7,000가구 정도 됩니다. 조합원이 10여 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어떤 엄마들은요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매장에서 만나면 한 3개월 만에 만난 사람처럼 막 반가워서 난리야 두드려 패면서. 그러면은 가끔 들르지만 그렇게 친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마을 활동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생협에는 조합원이 많거든요. 뭐 갑자기 뻘쭘해지는 거예요. 쟤네들 뭐야? 저렇게 친해? 난 그렇게 친한 사람이 없는데, 누가 소외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불가피하게 있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나는 소외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함께 놀았을 뿐인데 이게 조금 튀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수없대요. 쟤네들은 죄다 운동권 같아. 이런 표현도 나와요. 갈등적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왜냐하면 잘 뭉쳐 다니니까 희시덕대고, 뭘 하면 또 금방 또 잘 뚝딱뚝딱 잘 만들어.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 그렇게 진한 초록색 아니고요, 연두색이에요, 이렇게 설명도 했었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저의 분열에 빠져요. 난 원래 진한 초록이 좋은데 난 왜 저희 가서 연두색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뭐 좀 잘못했나?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저 원래 진해요. 진한 초록색인데 놀러 오세요. 오는 사람 절대 안 맞고요. 가는 사람은 살짝 잡을 거예요. 결국은 열린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관계 자체를 있는 걸 없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아까 우리 산나물도 얘기했지만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질 때 확 열어주는 거. 너 늦게 왔으니까 안 돼. 무임승차야. 이게 진짜 재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갈등은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좀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내부 갈등이 있어요. 내부 갈등이 사실은 많이 힘든데, 저희들은 이렇게 A 하자, B 하자 이렇게 합의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냥 각자 해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나로 의견을 뭉치려고 그렇게 사생결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자 말자 이게 대립되잖아요. 그럼 안 해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해서 재미있겠냐. 그러다 2, 3년 지내면은 또 그게 하자라는 의견으로 다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의견으로 뭉치려고 사생결단하지 않는 거.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고운 눈길로 봐주는 거. 저는 이게
다양함을 풍부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당사자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또래들이 자기들의 필요한 현안 생활에 필요한 문제점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다 보니까 아직 이제 이 삼각산 재미난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이렇게 회원들 이렇게 보면은 뭐 50대 초반에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당사자 문제점이기 때문에 그 노인의 문제를 당사자의 어떤 문제 해결의 또는 필요성으로 해서 하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한 10몇 년 지나면 이제 당사자가 되기니까 이제 허겠죠. 이제 속 터지면. 근데 이제 대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인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만나고 또 그런 기회들을 서로 나누는 과정들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주민들과 하는 마을 목공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런 목공 작업들을 해요. 이분들이 이제 뭐 부업 수준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이제 인테리어업이나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나이가 이제 드셨다고 이제 현장에서 안 불러주는 거죠. 아직도 생생한데 이제 그런 분들하고 함께 이제 이렇게 집수리를 조그맣게 한다 이런 것들 할 때 이렇게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죠. 자신의 어떤 재능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간헐적으로 드리지만 아직 삼각산 재미난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노인 세대가 아직 그 주민들의 어떤 아직 연령이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노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뭐 앞으로 한 10년 후면 아마 본격화가 될 거예요. 그들이 다 늙을 테니까 이제는. 저희도 제 또래가 성묘산 마을에 조금 처음 이주한 세대여서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늙어서 어떡하지 고민이 된 거죠. 8억 원 있어야 된다는데 택도 없는 얘기고 내가 내 부모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내 새끼한테 기대할 거 한 개도 없겠고 이거 어떡할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면서 10년 후면 이제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동네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돌보는 본을 보이면 이게 보험이 돼서 우리 밑에 애들이 우리 돌보지 않을까. 이 나름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절박한. 그래서 제가 간병 서비스를 생협에서 돌봄두레라는 걸 만들어서 간호사인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퇴직을 했어요. 애들이 조금 크고 나니까 이제 심심해요. 복지가 안 되고. 그래서 동네 엄마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험도 보게 해서 합격해서 간병사를 양성을 해서 동네 어르신들. 이 간병 서비스가요, 되게 돌봄 노동이고 이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잖아요. 아는 사람이고 아닌 사람이 아닌 거가 그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동네 안면이 있는 사람이 돌봐주니까 가족 돌봄을 받는 것 같은 이런 만족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성북에는요. 퇴직한 노인들이 택배팀을 구성해서요. 단지 내 택배 서비스를 하십니다. 걸어서 하십니다. 운동 삼아. 그리고 한 11시 아마 서비스는 1시 넘어부터 해요. 1시부터 오후 4시인가 5시까지인가 이렇게 하루에 너댓 시간만 하는데 아침 자시자마자 사무실로 나오세요. 그냥. 나오셔서 장기도 뜨시고 바둑도 뜨시고 이렇게 친구들끼리 소일도 하시면서 딱 때가 되면 탁 제복 입고 탁탁탁 배달 나가시고요. 어르신들이 배달 오니까 애들도 챙기게 되고요. 아이고 할아버지 오셨냐고 우리 물건 아이고 무거운데 들러 나가고 그냥 택배 아저씨 택배 왔어요. 얼굴도 안 쳐다보고 사인하고 가잖아요.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도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씩씩하게.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하시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일부분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각산 재미난 마을 같은 경우는 매월 10,000원 이상의 회비를 내는 마을 주민이 200명 정도 돼요. 가구 수로는 한 150여 가구 되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나 어떤 상사적인 프로그램에 이런 활동에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은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돼요. 월 평균. 여기에는 이제 마을 사무국이 있죠. 제가 일하는 사무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관계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일이나 SNS를 통해서 매주 그 통신문들이 나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는 이제 신문이 발행되는 거고 있고요. 역할 분담 차원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라는 게 관계망인 거죠. 예를 들어서 목공소를 하지만 동네 극단이 작품을 준비할 때는 무대 미술도 해요.
그리고 밴드가 음악도 편곡해주고 또 의상이 필요하면 동네 규방에서 옷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이제 관계망인 거죠. 관계망. 이런 어디서 뭐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필요할 때 이제 이렇게 뭉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새벽 4시에 상황이 발생됐는데 아침 7시에 피난처가 만들어졌어요. 누구네 집 반지하가 지금 청소를 싹 해놓고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식기도가 다 돌아왔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서로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희노애락이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이제 관계망이 갖춰졌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한 꼭지점들을 누구는 목공소, 누구는 뭐 규방, 누구는 뭐 학교, 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그 필요한 역할들을 이제 서로가 하는데 그 역할들이 누가 시켜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고 있는 그런 꼭지점들이 서로 이렇게 자발적인 관계망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인 관계로 확장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립해야죠. 아쉬운 놈이 우물 판다고 하는 옛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지가 파야 그 우물을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사업 3년 정도 지원하는데 예산이 끊어지면 사업 엎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정부도 고민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성, 자립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산나물도 많이 강조하셨지만 마을 사업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다. 당사자주의다. 그 얘기는 마음을 냈으면 저는 재물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십시일반입니다. 형편대로 마음 가는 대로 내는 거고 그게 모으면 한 덩어리가 되고 씨앗이 됩니다. 정부는 주민들이 그렇게 모아봐야 어차피 마을은 잘 없는 사람들이 아쉬운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마을이 크게 필요치 않아요. 진짜 필요한 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해봐야 돈이 많이 안 모여요. 이럴 때 정부가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를 이 보충성의 원리라고 저희는 어려운 말 써서 뭐 있는 척 하는데 정부 돈은 귀한 돈입니다. 자기가 재물을 냈는데 조금만 돈이 더 모이면 될 것 같아. 이럴 때 정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줄 때 생색이 나는 거예요. 정부 돈은 귀한 돈이기 때문에 생색나게 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가 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는 도와준 거예요. 이 주인은 자기예요.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가 지킵니다. 이게 형편이 어려워지고는 위기에 닥치면은 뭘 또 마음을 모으고 또 여러 사람의 재물을 모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기 사연과 자기 재물을 묻어야 자기께 되기 때문에 지속되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요. 정부가요. 자기 거인 줄 알고 움직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게 됩니다. 주민이 자기 건 줄 알고 움직이니까 존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만 주고요. 주민이 한 게 없으면은요. 어차피 우리가 준 거고 돈 끊어지면 안 할 거지. 우리 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주민이 작지만 십시일반으로 시작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정부가 탑다운으로 자원 내릴 때 뭉태기로 절대 내리지 마라.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내려라. 스스로 십시일반에서 모으지 않으면 기다려라.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려라. 이게 지원의 큰 원칙입니다. 재능 기부로 해오셨는데 여기서 마을에 좀 오픈해서 다른 사람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못 열게 한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못 열게 한대요? 못하면 냅둬요 그냥 지들끼리 말게. 냅둬요 그냥 아니 좋은 일 하는데 자기들끼리만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러면 냅두면 지들이 속 터지니까 열고 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면서 모르는 척 할 때도 있어야 돼요. 다 아는 척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이게 자기들끼리만 좋으려고 하는 그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뭘 관심 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참여를 하면 되고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하고 있는 데가 없어. 그러면 그걸 하자고 사람을 모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이 마을 활동을 할 때, 마을 살이를 할 때 출발이 될 수 있고요.
상가산 재미난 마을도 예, 서울시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또 좋은 강좌를 할 때는요, 보통 3번 합니다. 주중 오전, 주중 저녁, 주말. 그래서 다 볼 수 있게. 그리고 어떤 목공 같은 경우도 주말반, 뭐 아침반, 저녁반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 그 시간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이나 배움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절을 하고요. 또 동아리 같은 경우는 자기들 시간 맞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모여서 하는 모임도 있어요. 그 시간에만 모일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끼리. 그 다음에 토요일 날 밤 10시에 모여서 축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간 경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때 해요. 이게 다 지들 팔자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1시간 40분 정도 넘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거 맡으면서 이게 질문도 없고 이렇게 매갈이 빠지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좋은 질문들, 저도 공부가 많이 되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이 불금에 불타는 금요일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자리가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자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